65세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치매나 파킨슨, 뇌졸중이나 여러 가지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기관 알아보셔서 전화 먼저 하세요. 친절하게 안내를 다 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안타까운 부분은 스스로 일상생활이 좀 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 사람이 내 집에 와서 내 살림 거느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인지자극이나 운동이나 이런 게 같이 병행되면 어르신 컨디션도 훨씬 유지가 잘 되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요기요양입니다. 어르신들 돌봄이 필요할 때 여기저기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노인 장기요양 제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상생활 스스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몸이 불편하시건 아니면 인지가 저하되었건 간에 그런 분들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 노인 장기요양을 이용하실 수 있는 대상이 되죠. 이걸 이용하면 뭐가 좋으냐? 국가에서 어르신 돌봄에 대한 비용을 일부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일반 건강보험 기준으로 85%를 국가가 지원하고 어르신이나 보호자는 15%만 납부하면 되고요. 차상위는 더 적고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없이 나라에서 다 비용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불편하면 집안 환경이 다 어그러지잖아요. 식사하는 것도 그렇고 청소하는 것도 그렇고 병원 한번 가는 것도 너무 힘들죠. 가족들이 한두 번 휴가를 내서 가는 것도 있는데 그런데 가족이 어르신이 매번 병원 진료 갈 때마다 휴가를 내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병원을 한 군데만 갈 수도 있지만 여러 군데 갈 수도 있고 주기적으로 가야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치과 진료라든지 이런 경우는 특히나 더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보호사님이 옆에서 어르신과 동행해서 병원 진료도 다녀오고 집안 정리하는 거, 장 보는 거, 어르신 드시는 거, 그리고 어르신 빨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해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시라고 이 제도를 있는 건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간호가 있잖아요. 저희가 또 방문간호를 하는 센터다 보니까 간호는 비관 튜브 관리하는 거, 교체하는 거, 소변줄 관리, 욕창 드레싱, 상처 드레싱하는 거라든지 그거 외에 석션하는 거, 식이 교육하는 거, 약물 관리하는 거. 어르신들은 기저질환이 많다 보니까 드시는 약재 종류가 워낙 다양한데 먹다 안 먹다 하다 보면 종류를 불문하고 두서없이 쌓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먹어야 될지 난감해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럴 때 저희가 또 안내해드리기도 하고 어르신 전반적인 건강관리가 또 들어가니까 간호도 당연히 필요해요.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반드시 이용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가족요양이건 방문요양이건 간에 이용하셔가지고 만약에 당장 급전이 필요하시면은 가족요양을 이용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돌봄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보호자가 지치거나 이럴 때는 치매가족 휴가제 있잖아요. 한 번에 12시간씩 돌봄 제공하는 1년에 20회까지 이용하는 이런 것도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좋아요. 국가에서는 그랬어요. 이제 부모님의 노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한꺼번에는 어려워요. 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복지에 대해서 늘리고 있는 추세예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늘었고 어떤 분들한테 특히나 늘었냐면 도움이 많이 필요한 분들일수록 이용할 수 있는 방문요양의 시간도 늘고 제도도 많이 늘고 아까 제가 치매가족 휴가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는 1년에 18번이었는데 올해는 20번으로 늘었고 내년에 또 늘고 그 다음에 또 늘고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 늘리면 해야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당장 필요하시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말씀드려요. 어떻게 이용할지 모르겠다 그런 경우에는 생각보다 편의점처럼 개수가 많다고는 하지만 주변에 찾아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요양보호사가 우리 집으로 와서 하는 것을 돌봄을 희망한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처럼 방문요양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어르신 유치원이라고 불리는 주야간보호센터도 있죠. 그런 걸 활용하고자 하신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센터도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야간보호센터나 저희처럼 방문요양이나 아니면 또 요양원도 있잖아요. 요양원도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등급받는 절차도 저희 같은 장기요양 기관에서 다 도움을 드려요. 어르신들 수가 많이 늘었잖아요. 베이비 부모 세대가 만 65세가 되면서 노인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모든 분들한테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등급을 아무나한테 주지 않아요. 개인이 등급 신청하면 등급 받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등급 절차를 많이 경험해본 장기요양 기관을 끼고 등급 신청을 하라고 저희가 안내를 드려요.
방문 요양이나 주야간 보건 아까 요양원 말씀드렸잖아요.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이 있다면 거기를 먼저 알아보셔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등급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특히 등급받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주로 뭐 골절이 됐다든지 아니면은 암질환 같은 경우에는 등급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하실 때 지금 내가 어떻게든 할 수 있으니까 해볼까? 나중에 정 안 되면 그때 해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등급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될 때 그냥 등급 신청을 하세요. 만 65세 이상의 일상생활이 스스로 어려운 분들이 대상인데 65세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치매나 파킨슨, 뇌졸중이나 여러 가지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노인장기 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기관 알아보셔서 전화 먼저 하세요. 이런 게 있다고 하던데 이런 제도를 내가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물어보면은 더 잘 알려주고 신뢰가 안 가? 그런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문의하셔도 친절하게 안내를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이용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안타까운 부분은 이전에도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5등급 어르신이나 스스로 일상생활이 좀 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 사람이 내 집에 와서 내 살림 거느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어느 정도 될 때 그 컨디션이 더 다운되지 않도록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분들도 많이 필요해요. 와서 같이 운동하는 것도 있고 인지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꾸준히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데 이분들은 일주일에 5일에서 6일 정도는 매일 오시잖아요. 꾸준히 그 뭐 인지 자극이나 운동이나 이런 게 같이 병행되면 어르신 컨디션도 훨씬 유지가 잘 되실 수 있어요. 괜히 끙끙하지 마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기요양이었습니다.